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33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양급여 비용 산정 지침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거의 외워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머릿속에 꼭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양급여 비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진료를 하고 나면 그거를 건보해서 병원으로 지급해주는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행위비용, 우리가 진료나 치료나 검사를 했을 때 이런 비용들에 대한 산정은 분류 항목에다가 가치점수당 단가를 곱해서 하는데 10원 미만은 사사오입해서 6원 뭐 762원 같으면 2원은 잘라버리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뭐 766원 같은 경우에는 760이 아니라 770으로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잘라버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진찰료는 우리 앞에서 여러분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관리료에다가 소정점수를 합해서 산정한다. 입원료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가 이제 입원료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그러면 요양급여 비용을 우리가 이제 산정할 때는 반드시 상대가치 점수라는 게 있다고 했죠. 상대가치가 뭐예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의 업무량, 인력에 따라서도 상대가치가 다르죠. 전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랐고요.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 혹은 의원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뭐 우리가 요양급여의 위험도, 발생 빈도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래서 점수로 나타내 놓은 것이 요양급여 상대가치 점수죠. 상대가치 점수는 업무량, 그 다음에 진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위험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는데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거죠. 의사나 약사의 이제 전문성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의사, 이제 주 의사를 제외하고 보조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의료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임금이나 시설, 장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진료 비용에 대한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는 의료사고 관련해서 비용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체 추계를 내서 이걸로 진료과별로 위험도를 고려해서 상대가치 점수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자, 상대가치는 업무량, 진료 비용, 위험도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별 가산율에 대해서도 우리 이야기했었죠. 자, 종별 가산율 30% 종별 가산 요양기관이 어딘가 이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급 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을 하겠다가 아니라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인증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 되려면 중증 환자의 비율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30% 종별 가산 요양기관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설치된 치대 부속 치과병원,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 전문병원이 30% 종별 가산점을 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 종별 가산 요양기관이 어딘가 보면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병원이 아닌 곳,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 설치되지 않은 치대 부속 치과병원, 그 다음에 허가병상 수가 30병상 이상, 그리고 한방 6개가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그 다음에 국립병원 한방진료부가 25% 종별 가산점을 받는 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30%는 그렇죠. 상급종합병원.
25%는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겠죠. 자, 그 다음에는 20% 가산 요양기관이 있죠. 20%는 그냥 병원급. 이렇게 해서 허가 병상수가 30병상 이상이고, 그 다음에 한방 6개가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 해당되지 않는 한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여러분이 이제 그냥 병원급, 그다음에 일반적인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 그다음에 대학병원이 아닌 치과병원 등이 20% 종별 가산 요양기관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 마지막입니다. 15% 종별 가산 요양기관.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제일 많이 근무자가 제일 많은 곳이 여기죠. 자, 의원, 그다음에 치과, 한의원, 보건의료원 이런 데가 15% 종별 가산 요양기관이다. 그래서 이거는 30, 25, 20, 15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15, 병원급은 20, 그 다음에 종합병원 25, 그 다음에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표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표로 봅니다. 자, 상급 종합병원은 가산율이 건보일 때 30, 산재일 때 45, 의료급여 25, 22, 자보 45. 일반적으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5, 15, 의료급여 11, 자보 15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은 것이 건보기 때문에 요 건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산이 다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여기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가 예외가 되느냐? 자, 종별 가산율 예외는 약국이나 한국 희귀약품의약품센터, 그 다음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종별 가산율 가산점을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요 부분 머릿속에 여러분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의료 항목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종별 가산율이고요. 의료 항목에 대해서 가산 예외를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혈청 검사, 그다음에 약제비나 뭐 치료 재료비 중에서 이거는 별도 가산이 있는 경우들이에요. 별도 가산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처리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 퇴장 방지 의약품 사용 이런 거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항목에 대한 적용 예외의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셀로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이 제일 많은 것이 그냥 바이러스 혈청 검사다 이런 정도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간호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가정간호제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정전문 간호사가 가정에서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 환자에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시를 받고 가정으로 파견이 돼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병원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나 불필요하게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병원으로 하여금 환자가 너무 과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자꾸 입원할 수 있는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외국에는 뭐 굉장히 많은 편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가정간호가 점점점 이제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가정간호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방문료, 그 다음에 행위별 수가로 우리가 치료나 재료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가정 방문료에서 기본 방문료는 건보에서 20%, 그다음에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10%, 그다음에 암 환자는 5%를 이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증일수록 국가가 제공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진료 행위별 수까지 우리 이미 다 배우셨죠? 행위별 수까지, 포괄 수까지 다 배우셨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치료나 재료비는 건보 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병원은 병원에 따른 종별 그 단가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등 수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우리 차등 수가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가치 점수 산정 지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알아봅니다. 차등 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과, 한의원, 뭐 의사,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의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하루에 진찰 횟수 기준에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데 75건 이하면 100%, 100번 75건 이상 100건까지는 90%, 100건에서 150건까지는 75%, 150건을 추가하게 되면 50%까지만 차등 수가를 인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나 뭐 그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 같은 경우에 조제,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 이때는 똑같이 75건 이하는 100%, 그 다음에 75건에서 100건까지는 90%, 그 다음에 100건에서 150건까지는 75%, 150건 초과는 50%. 그래서 차등수가 적용은 약국이나 의원이나 같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거였지? 똑같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차등 지급되는 진찰료는 차등 지수에 이제 1개월간 총 진찰료를 곱해서 산출하는데 시범 미만은 4,4,5입 한다고 우리 앞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차등 지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 사람이 하루 평균한 진찰 횟수를 n으로 보는 거죠. 그럴 때 소수점 8자리에서 4,4,5입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n이 75 이하일 때는 차등 지수를 1로. 자, 진찰 횟수가 우리 앞에서 여러분 봤던 거 기억하세요? 75건 이하는 100%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75건 이하일 경우에는 차등 지수를 1로, 그 다음에 75초가 100건 이하일 경우에는 이렇게 75에서 마이너스 그 n에서 마이너스 75로, 여기에서 100초가 150 이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으로, 150이 초과되면 n-150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요 앞에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그것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차등수가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상대가치 점수 산정하는 지침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